님들, 오늘 아침 주식 계좌 열어봤어?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5,574까지 치솟았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한다. 이란이랑 합의 임박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들썩였잖아. 증권사 리포트마다 이제 전쟁 끝난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되다 이런 말이 난무했고. 그래서 개미들이 뭘 했겠어. 당연히 매수 버튼을 눌렀지. 어제 하루만 개인 순매수가 수천억 규모야. 근데 말이야. 딱 3시간 뒤 코스피가 5234로 곤두박질 쳤어. 하루 만에 340포인트 퍼센트로 4.47% 급락.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34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거야. 코스닥은 더 처참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도 물량이 너무 쏟아져서 거래소가 잠깐 좀 멈춰요 하고 브레이크를 건 거야. 어제는 매수, 오늘은 매도. 하루 만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 진짜 질문은 이거야. 왜 하루 만에 이 난리가 난 건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발언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개미들 통장이 어떻게 털리고 있는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으로 정확히 짚고 가자. 4월 1일 미국 현지 시간 저녁 8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어. 시장은 이 연설에서 이란과 종전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거든. 왜? 그 전날 백악관 관계자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흘렸고 월가의 분석가들도 종전 선언 확률이 높다고 전망을 내놨거든. 실제로 어제 뉴욕 증시는 종전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고 오늘 아침 코스피도 그 훈풍을 타고 1.5% 넘게 올라서 출발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올랐어. 근데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반대였어. 앞으로 두세 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 이란 내 원유 시설을 장악하겠다. 필요하다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그건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라. 종전이 아니라 확전을 선언한 거야.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어. 시장이 기대한 건 평화였는데 돌아온 건 전쟁 확대 선언이었지.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글로벌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어. 뉴욕 선물 지수 급락,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 원달러 환율은 1,520원을 넘겨버렸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장중 1,561원을 찍은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환율이야. CNN은 주식, 채권, 금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세로프라고 보도했어.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안전자산이라는 금까지 빠지는 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라는 뜻이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입 위에 서 있어.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오늘 가장 소름 돋는 건 폭락 자체가 아니야. 오늘 장 초반 코스피가 5,574까지 올라간 그 시간대에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를 봐야 해. 여기가 핵심이야.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를 까보면 오전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도 우위로 돌아서고 있었어.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쌓고 있었거든. 이건 뭘 뜻하냐면 스마트머니는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확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양면 리스크를 이미 해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반면에 종전 기대감에 매수 버튼을 누른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었어. 종전이다. 올라간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FOMO, 놓칠까봐 두려움, 그 심리에 올라탄 거지. 결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미가 받았어. 그리고 3시간 뒤 트럼프가 확전을 선언하면서 그 물량은 고스란히 마이너스 4.47%짜리 폭탄이 된 거야. 이걸 금액으로 느껴봐. 만약 님이 어제 종전 기대감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오늘 하루 만에 44만 7천 원이 날아간 거야. 5천만 원이면 223만 원, 1억이면 447만 원. 단 3시간 만에 거대 자본의 흐름을 잇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건 진짜 뼈 아프지만 반복되는 교훈이야.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2022년 금리 인상기 때도 그리고 지난달 이란 전쟁 개전 직후에도 매번 개미가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동안 스마트머니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거든. 그럼 이 상황이 왜 단순한 하루짜리 조정이 아닌지 구조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해볼게. 님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매일 쓰는 식용유가 있는데 그 식용유의 70%를 한 도매상에서 가져와. 근데 어느 날 그 도매상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혀버린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도로야.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9.3%가 중동에서 와. 그 중동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 전쟁이 시작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유조선 통행이 거의 멈춘 상태야. 3월에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이 제로를 기록한 날도 있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값이 오르는 건 시작에 불과해. 연쇄 반응이 터지는 거야.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 이자가 안 줄고, 대출 이자가 안 줄면 님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그대로야. 이걸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경기는 죽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조합. 실제로 체감이 되기 시작했어. 오늘부터 항공 유료 할증료가 3배로 뛰었거든. 대한항공 기준 편도 최대 99,000원이었던 게 30만 3천원이 됐어. 아시아나도 최대 25만 원대야. 뉴욕 왕복이면 유료 할증료만 60만 원이 넘어. 이건 항공권 얘기지만 이 기름값 폭등이 택배비, 버스비, 난방비, 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전부 밀어 올린다는 거야. JP모건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 두바이유가 전쟁 직전에 70달러대였던 거 생각하면 2배 넘게 뛰는 거야. 정부가 긴급으로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야. 정유사 기름 탱크가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건 그냥 뉴스 한 줄이 아니라 한국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트럼프가 왜 종전 대신 확전을 택했는지 생각해봐.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핵심 발언이 있어. 이란 내 원유 시설을 장악하겠다. 이 한 문장이야.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 얘기가 아니야. 이건 돈 얘기야.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이거든. 확인된 매장량만 1,570억 배럴이야. 트럼프가 노리는 건 이란의 원유 인프라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시나리오야. 미국은 이미 셰일 오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이란 원유까지 손에 넣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절대적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야. OPEC이 뭘 결정하든 러시아가 뭘 하든 미국 혼자서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가 호르무즈는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라고 한 건 뭘 뜻하냐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같은 아시아 원유 수입국들한테 미국한테 기름 사든지 아니면 너희가 군함 보내서 호르무즈 지켜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야. 선택지를 2개로 좁히는 거지. 안보 비용을 내든지 미국산 원유를 비싸게 사든지. 실제로 한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게 뭔지 알아?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겠어? 트럼프가 설계한 그림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하나 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0.7%로 하향 조정됐어. 미국 경제도 전쟁 비용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트럼프는 멈추지 않아. 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빠지고 유가가 빠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타격을 받거든. 고유가가 미국 에너지 산업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거야.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인 텍사스,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석유 벨트가 돈을 벌고 있어.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영토가 아니야. 석유야. 에너지 패권이야. 그리고 그 에너지 패권 전쟁의 비용을 누가 내냐면 기름값 오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님이, 물가 오른 마트에서 장 보는 님이, 환율 올라서 수입 물건값 더 내는 님이 내는 거야. 거대 자본은 이 구조에서 돈을 벌어. 에너지 기업 주가가 오르고 원유 선물 롱 포지션이 수익을 내고
달러 강세에 베팅한 헤지펀드가 웃어. 개미만 양쪽에서 털리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 3가지로 정리해 줄게. 첫째, 최선의 시나리오. 트럼프가 두세 주 안에 이란과 정격 합의하는 경우야. 트럼프 스타일이 원래 그래. 극단까지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빅딜을 선언하는 거지. 이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유가가 80달러대로 빠지고 환율도 1,400원대로 안정되면서 코스피가 5,500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어. 근데 이 확률, 트럼프 입이 워낙 예측 불가니까 솔직히 30% 이하로 봐. 둘째, 기본 시나리오. 두세 주간 군사 작전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호르무즈 긴장이 지속되는 경우야. 이란이 전면 보복은 자제하되 해협 봉쇄는 유지하는 거지. 이러면 유가 110에서 130달러 사이, 환율 1,500원에서 1,550원대, 코스피는 5천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한 50%는 될 거라고 봐.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이 본격적으로 보복하면서 호르무즈 완전 봉쇄,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야. 이스라엘까지 개입하고 사우디 유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유가 150달러, 환율 1,600원, 코스피 4,000대 진입. 이건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야. 확률은 20% 정도지만 절대 제로는 아니거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신흥국 자산이 되고 매도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하나, 지금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 오늘 코스피가 빠졌다고 싸게 살 기회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건 트럼프 입이 다음에 뭘 뱉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하는 거야.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저가 매수는 떨어지는 칼날 잡기야. 변동성이 이렇게 극단적일 때는 현금 비중을 최소 30%에서 50%까지 높이는 게 답이야.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둘, 환율을 주시해. 환율 1,520원이면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수준이야. 여기서 1,550원, 1,600원으로 더 가면 한국은행이 긴급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계획도 완전히 틀어져.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환율 방어를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거야.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는 분들 지금부터 이자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봐야 해. 셋, 에너지 관련 포지션 점검해. 유가가 100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정유주, 에너지주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SK이노베이션, S-OIL 같은 정유사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반대로 항공주, 해운주, 물류주는 비용 폭탄을 맞는 구조야. 대한항공, 아시아나 CJ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은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한실적 부담이 지속돼. 님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리스크를 재점검해. 넷, 생활 방어도 시작해야 해. 유가 상승은 결국 기름값, 가스비, 전기료, 택배비, 식료품 가격 전부를 밀어 올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해외여행 계획 있다면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환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 이건 투자 얘기가 아니라 생존 얘기야.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 정리할게. 오늘 코스피 4.47% 급락,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조정이 아니야. 트럼프의 이란 확전 선언,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유가 100달러 돌파, 환율 1,520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진 복합 위기야. 그리고 이 위기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 전쟁이야. 미국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구조거든. 스마트머니는 이 흐름을 읽고 이미 포지션을 잡았어. 개미만 뉴스에 울고 웃으며 반대로 움직인 거야. 앞으로 두세 주가 진짜 중요해. 트럼프의 다음 한마디에 시장이 또 뒤집힐 수 있어. 그때 개미가 또 당하지 않으려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어야 해.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도미노 효과,
그리고 이 위기에서 오히려 돈 버는 섹터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올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